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김치로 할아버지 김치의 ESG 책임자 송준호입니다. 시가총액 500조의 세계인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김치로 할아버지 김치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의 기후위기에 책임을 통감하며 2050년 탄소 중립이 아닌 204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희 김치로 할아버지 김치는 현재 재생에너지 100% RE100 이니셔티브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 공급망에 있는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까지 국내 공장도 RE100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김치로 할아버지 김치는 RE100에서 더 나아가 아마존 조림 사업을 통한 탄소 상쇄, CCUS,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합니다. 저희 김치로 할아버지 김치는 앞으로 2040 탄소 중립을 시작으로 ESG 전 분야에서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와, 역시 김치로 할아버지 김치, ESG 대단한데? 야, 2040년 탄소 중립? RE100에 근데 탄소 상쇄랑 CCUS는 좀 아니지 않나? 글쎄,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파리 기후협약 1.5도시 1.5도 상승 제한 기준으로 한번 계산. Y는 2x 플러스 3에 2 곱하기 4는 8에 3, 6, 18. 계획이 좀 계산이 이상한데? 과학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넷제로 계획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요새 오프닝에 꽁트를 하나씩 좀 넣고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고 반응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좀 개선하라는 피드백이 있으면 열심히 반영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들어가시죠. SBTI, 기업의 기후 대응 목표 넷제로에서 니어 제로로 설정하자. SBTI는 전에 요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SBTI, 그 전에 제가 기사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SBTI가 과학 기반 감축 목표라고 합니다.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인데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여러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기후 목표가 실제 우리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는데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에서 1.5도 지구 온도의 상승 제한 목표를 뒀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목표인가 아닌가를 과학적으로 판단해보자라는 그런 그룹입니다. 자, 여기에 SBTI의 수장이 알베르토 마리오 피네다라는 공동대표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넷제로에서 니어제로로 목표를 설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어제로, 넷제로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니어제로는 처음 들어보시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어제로 목표는 새로운 화석 연료 개발을 선택지에 두지 않고 글로벌 수준의 기후 변화 목표에 미달하는 기업의 기후 계획을 다 뒤집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기업이 기후 목표를 넷제로에서 니어제로를 전환해야 한다. 해외 개발 도상국 조림 사업 등 탄소 상쇄를 하는 간접 넷제로 방식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한 직접 넷제로 방식을 최대한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어 제로라는 것은 어떤 탄소 상쇄,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제3국에 숲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어때? 그 지구 환경 기후에 기여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지만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배출량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그런 탄소 상쇄를 주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고 또 공기 중에 있는 탄소 그 외에 온실가스 전체를 줄여나가는 그런 진짜 진정한 의미의 넷제로를 니어제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피네다 대표가 강조했던 거는 탄소 상쇄 전략이 남아있는 잔존 배출량을 처리하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지금 여겨지는데 상쇄 전략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중간 조치다. 중간 조치이기 때문에 빨리 탈피하고 진정한
넷제로, 니어 제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SBTI라는 이니셔티브가 국내에서도 조망받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가 국내 최초로 SBTI가 기업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앰비션 4 1.5도 이런 이니셔티브를 또 만들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LG전자가 제일 먼저 국내에서 최초로 이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했고요. 3일 PwC가 SBTI 승인받고 KB금융도 가입하고 하면서 한국 기업이랑 금융가에서도 SBTI라는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쇄가 중간 조치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SBTI는 2015년도에 원래는 멕시코의 탄소시장 전 컨설턴트였던 피네다 대표와 창설을 했는데, SBTI가 처음부터 기후 목표를 잡았던 것이 배출량을 절대적으로 줄여가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네다 대표는 상쇄 전략 자체로는 기후 안보를 달성할 수가 없고 오히려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가축이나 소나 이런 데에서 트림이나 이런 가스로 이제 메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가축이 살아가면서 그 메탄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축에서 메탄을 제거하거나 우리가 시멘트 없이는 뭐 집도 못 짓고 살 수가 없듯이 그게 한 배출량의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잔존하는 배출을 상쇄하는 조치가 상쇄가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SBTI도 기업들의 탈탄소화에 따라 중간조치인 상쇄로 활용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중간조치니까 빠르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SBTI가 이제 11월에 이제 COP26 유엔 기후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넷제로 표준이 출범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있을 COP26 대비해서 지금 NDC 상승안도 가지고 가고, 이제 각국이 더 높아진 NDC 목표를 지금 가지고 COP26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넷제로 표준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기후 목표를 검증하는 도구를 만들어서 79개 기업이 지금 현재 로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BTI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기업의 기후 목표를 과학적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국제적 기준에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니셔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름 합리적으로 기후 목표를 세웠는데 SBTI가 계산해가지고 너네 이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좀 기업 입장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SBTI의 역할이 지적이 아니라 조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조력을 할까 봤더니 기후 목표 설정을 돕고 그리고 산업별로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네다 대표가 SBTI 역할이 글로벌 기후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들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실증할 수 있는 기후 저감 전략을 기업이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기업의 기후 목표가 2050년 1.5도 지구온도 상승 제한 목표, 파리 기후 협정에서 나왔던 얘기죠. 여기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SBTI에 가입을 하면 가입일로부터 2년 안에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을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SBTI가 과학기술 감축 목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름 기후 목표의 K마크, 알리백 같은 그런 인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있어진다. 특히나 과학적 방식으로 측정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기업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에서 10년 후에 중간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 수준은 가장 최근 연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10년 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50%를 감축해야 된다. 꽤나 강력하죠. 그만큼 실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려면 지금 있는 수준보다 상당히 더 위에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과학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SBTI에 가입하려면 여기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서류 양식이 있으니까 작성해 제출하고 최종 승인 과정에서 SBTI랑 서로 메일이나 연락 주고 받으면서 조정기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탄소 배출량 많은 산업 부문에 이제 로드맵을 제공을 하는데, 먼저 이제 수개월 낸 석유가스, 해운, 항공, 임업, 농업 여기 로드맵 제공하고 내년쯤에 시멘트, 철강, 건설, 화학 산업 로드맵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들이라 사실 전에 우리 유럽 EU의 CBAM에서 주로 2023년까지 먼저 도입하게 되는 주 산업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피네다 대표가 지금 기후 목표, 기후 행동 사이의 긴장감 요거를 중요하게 또 제기를 했고요. 또 기업이 SBTI 참여하고 정부는 시스템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네다 대표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행동과 야망 간의 격차가 실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목표라는 그런 야망 사이의 격차가 그 사이에 긴장감을 만들어내는데 이 긴장감이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실제로 넷제로 전환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필요한 만큼 그 사이의 긴장감이 기업, 금융부문, 정부 그 사이의 협업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야망이 큰데 몸이 안 따라가면 혼자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 기업 혼자 못하니까 금융, 정부 다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손잡고 한번 해보자. 그런 게 형성이 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긴장감은 탄소 감축의 제한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부연 설명을 하면 2015년 파리 협정이 이런 질문을 남겼다. 기온 상승 제한을 2도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1.5도 이하로 가급적이면 유지해라. 여기서 훨씬 아래, 가급적. 훨씬 아래는 몇 도고 가급적이면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것이냐. 추상적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때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훨씬 아래와 가급적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SBTI가 파리 협정을 기준으로 기업에 선택지를 주고 최대한 관대한 기준을 기후 목표를 검증해왔다.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좀 선택해봐라 이렇게 제안하는 정도로 그리고 최대한 낮은 기준으로 기후 목표를 검증해왔는데 최근에 그 IPCC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IPCC 보고서에서 우리 기후위기가 진짜 찐이다. 우리 진짜 잘못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던 보고서인데 이걸 보고 나서 SBTI 대표도 생각이 좀 바뀌었다. 우리 기준 더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5월에 국제에너지기구가 1.5도 시나리오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입수를 하고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 2,000곳을 설득해서 가입시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네다 그 SBTI 특히 빨리 2,000곳을 설득해서 가입시켜야 되니까 지금 가입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촉구를 하냐면 2,000개 회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은 그 회사들이 대부분 탄소 배출량 많은 곳이니까 공급망이 굉장히 세계 곳곳으로 퍼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공급망까지 영향을 주면은 45,000개 정도 회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연쇄 효과, 폭포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네다 대표가 현재 이제 SBTI가 거대 다국적 기업 좀 늘었네요. 883곳. 이제 SBTI 제출 검증받고 있고 비슷한 수의 기업이 대기하고 있다. 이제 앰비션 4 1.5도시 기업 모집하려고 하는 이 이니셔티브를 SBTI가 했죠. 그래서 거의 1778개 기업이 SBTI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네다 대표가 정부에도 이제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기업이 이 기후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SBTI에는 미국, 영국, 서유럽, 일본 같은 나름의 선진국들 기업들이 가입을 했고 중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경제적 의미에서 남반구 국가들 그리고 국영 기업들이 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는데 기후행동이 이 나라에선 주된 동인이 정부다. 그래서 SBTI가 우리가 할 일이 좀 줄어들더라도 제발 넷제로 전환을 위한 조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네다 대표가 금융권에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기후 목표를 평가하고 벤치마킹 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요새 금융권 보면은 여러 가지 기후 목표 이제 기준도 내려고 하고 벤치마킹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SBTI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SBTI가 최근에 블룸버그 재단 후원 받아가지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개협의체 TCFD와 함께 방법론과 요구사항을 결합하면서 어떤 거 평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니까 금융권과도 어떻게 보면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근시일 내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SBTI는 최근 설립 파트너, 원래 세계자원연구소, UN 글로벌 컴팩트 CDP 세계자연기금이랑 같이 이 SBTI를 만들었는데 설립 파트너인데 현재 40개 자선, 학술, 기업기관과 함께 기후 목표와 별도로 자연 목표를 설정하는 과학 기반 목표 네트워크도 시작했다. 우리의 범주를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물과 폐기물 등 다양한 다른 목표, 여러 가지 기후 분야의 목표에도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전에 제가 다뤘던 기사에서도 SBTI는 또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Race to Zero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지금 COP26은 정부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Race to Zero는 민간 영역에서 우리 탈탄소 경제의 출발을 알린다. 그래서 UN 기후변화 협약이 만든 이니셔티브거든요. 근데 이게 Race to Zero가 엄브렐라 캠페인으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SBTI.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SBTI를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 코시프의 김태한 책임연구원이 기업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국가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추종하거나 배출권 거래제를 같은 이런 규제를 통한 할당을 하거나 기업 자체 목표 설정 방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거나 배출권 거래 같은 국제 규제, 또 기업 자체 목표 설정 이런 것들만 했었는데 SBTI는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방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 필요한 탄소 중립 이행 목표를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과학적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8월 26일에 올렸던 기사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858곳에 기업이 가입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이 9월 15일이죠. 지금 883개 기업이 좀 늘었네요.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기후 목표를 세우는데 SBTI가 점점 부상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